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이용상 혹은 리용등이라는 분입니다. 네, 리용등, 동남아 이름 같기도 한데요. 예, 그 베트남의 왕족이었습니다. 800년 전쯤에 반란을 피해서 고려로 피난을 왔습니다. 네. 황해도 옹진군에 정착을 했는데요. 고려 조정으로부터 화산군에 봉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조금 전에 그 코드가 잘못 나가서 네, 이중으로 겹쳤어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것 같은데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화산 이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고려로 피난 온 베트남 왕자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 화산 이씨의 세거지이자 관련 유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경북 봉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 봉화가 또 화산 이씨의 세거지가 된 걸까요? 우선 이제 봉화로 들어온 계기가 화산군의 둘째 아들인 이일청이 안동부사를 역임한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뿌리가 황해도에서 이제 경상도로 옮겨온 셈인데요. 저는 일단 영남이라는 단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경의 세제를 경계로 또 남쪽에 있는 땅을 영남이라고 한 거 맞을까요? 예. 근데 책 한 권이 있어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영남척계 열전이란 책입니다. 아유, 어렵겠네요. 예. 영남척계 열전. 네. 그 영남 지역의 어떤 무슨 이야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4세기 후반에 베트남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7세기 이후에 영남이라는 지명이 등장했는데요. 이 책의 제목에서는 베트남과 영남을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영남이 특정 지역을 일컫는데 또 베트남은 국가를 대신하는 단어로 쓰인 거네요. 예. 저는 화산군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고향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지명에 끌려서 내려온 김에 영남 지역에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1990년대 화산 이씨 종친들이 드디어 베트남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후손 자격으로. 그 리 왕조의 상징과도 같은 사원 주변에 살던 노인들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네. 후손들한테. 베트남에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면 리 왕조의 후손이 돌아오면 베트남이 부흥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베트남은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고 그 삼성은 베트남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뿐 아니고 스포츠도 부흥을 했습니다. 네. 박항서 감독이 거둔 놀라운 성적들도 전설에 언급된 베트남의 부흥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제 뭐 베트남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됐겠네요. 그렇죠. 네. 이 사족을 달면요. 박항서 감독도 영남 사람입니다. 네. 경남산 정군 출신이죠. 네. 이 보면 영남, 영동, 영서, 호남, 호수 중에서 영남이니까 그래서 5분의 1의 확률입니다. 또 그렇게 되네요. 네. 퍼즐처럼 뭔가 좀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더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봉화라는 지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봉황을 떠올렸습니다. 네. 이 봉화할 때 봉자는 봉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음이 비슷하죠. 이 골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골러라고 하는 이 골자가 궁글골자는 아니지만 발음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골러를 과거급제와 연기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선비의 방에는 골어 그림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급제 물고기면 또 쏘가리 아닌가요? 예, 이 골어가 바로 쏘가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봉화에서 화산이씨 유적이 있는 곳이 이 지명이 봉성면입니다. 네. 근데 봉성면에서 봉자는 정확히 봉황이 맞거든요. 네. 우리말로 해석하면 봉황의 둥지쯤 됩니다. 그리고 봉화에는 이외에도 봉황상도 있고요. 봉명동이라는 글씨가 새긴 바위도 있습니다. 네. 봉황이 베트남 왕자 이용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화산 이씨 족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용상이 고려로 오기 전에 고려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무슨 꿈이냐 하면 큰 새가 날아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봉황이 큰 새죠? 뭔가 좀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네. 이 화산군의 13세손 이장발이란 분이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갔다가 19살에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르는 충효당이 봉성했습니다. 네. 정확한 주소를 대면요.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창평의 원래 지명이 창해였거든요. 네. 창해는 무슨 뜻이냐면 들이 워낙 넓어서 바다 같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큰 새 또 바다 모두 이용상을 상징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정말 기묘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베트남에 갔거든요. 네. 그 눈앞에서 더 신기한 걸 봤습니다. 어떤 걸 보셨을까요? 이번에 봉화군 직원들이 네. 박민성 뜨선시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거기 간 거거든요. 네. 그 박영국 봉화군수와 박민성 부성장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군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8월에 봉화 어느 축제가 열리는데 그중 하루를 베트남의 날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성장이 즉시 그러면 우리가 민속 공연팀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다면 축제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또 한여름에 베트남 공연단 그 공연을 보고 있으면 베트남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대화 장면이 왜 신기하죠? 이 축제 소재는 많습니다. 네. 마늘도 있고 산수유, 대추, 한우도 있는데 왜 하필 봉화는 어느 축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은어는 개울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물고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용상이라는 한 남자 인생을 은유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봉화 은어 축제가 바로 이용상 축제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측은 너무 절묘하죠. 네.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아서 소름이 살짝 돋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어느 축제가 가장 절묘한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봉화군에서 베트남 관련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뭔가 신기한 일들이 거듭되면서 일이 또 착착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은 거짓말 같은 화산군의 신기한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같이 들어볼까요?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추천사를 또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자면요. 이 연어도 은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는 물고기죠. 네. 갈 수 없는 고향을 너무도 간절히 그리워해 셋을 한 남자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한국일보 김강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함께 하시죠.